자, 지금부터 복잡해진 여당 얘기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결국 이 두 사람의 거취와 관련된 질문을 본질적으로 던지게 될 것 같네요. 자, 천차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돌아와서 중요한 회의를 주재했죠. 네, 중진연석 회의에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날 것이냐, 당이 깨지느냐 마느냐, 뭐 친박 비박 결국 갈라서느냐, 이원 도장 찍느냐 마느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일단 어정쩡한 봉합으로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쪼개지는 일은 당장은 없었는데 이 결론이 그렇죠. 혁신형 비대위를 만들고 그 혁신형 비대위원장에 이제 누가 올라올 것이냐, 정진석 원내대표가 겸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모셔올 것이냐, 겸임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비대위원은 그대로 갈 것이냐, 몇 명을 교체할 것이냐, 추가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남겨놓은 채 어정쩡한 일단 봉합된 어떤 모습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자, 일단 4선 이상 중진들 그리고 다양한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어쨌건 친박 진영은 마음에 안 들던 불편한 관계에 있던 김용태 혁신위원장을 내보냈죠. 자, 그래서 대체로 만족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일단 친박 진영 두 사람 얘기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혁신위원 비대위로 사람들이 더 많이 얘기를 했어요. 원내대표가 겸직할 수도 있고 뭐 따로 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우리가. 비대위는 말이죠. 비대위가 됐건 혁신형 비대위가 됐건 비대위원장이 인선을 하는 것이잖아요. 천차장, 그러면 이제 결국 혁신형 비대위가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과연 정진석 원내대표가 맞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영입을 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좀 남은 것 같죠? 이 이름도 참 헷갈립니다. 혁신위 했다가 비대위 했다가 혁신형 비대위 했다가 다 그게 그거 같은데 네. 뭐가 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혁신위원장 내쫓았고 물러났고 혁신형 비대위가 새로 꾸려지게 되면 과연 이제 비대위 자체 비대위원장은 이제 겸직할지 안 할지도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네. 비대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러니까 친박이나 청와대에서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김영호 새누리당 의원과 이해운 당선인인 거죠. 네. 이 두 사람이 그동안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비대위에 남아있으면 이건 비대위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나 친박 쪽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거취가 관심인데 과연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 두 사람 만약에 내보낸다? 그러면 해놓고 임명해놓고 내보내고 또 이게 영이 안 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서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그림자가 어른어른 거린다고 청와대를 보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 친박 쪽에서 껄끄러워하는 비대위원을 이제 과연 빼고 새로 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냐가 이제 가장 네. 관심사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은 비대위와 혁신위를 하나로 합친 것은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비대위는 그 다음 당대표를 선출할 때까지만 비대위가 운영이 되고요. 그렇죠. 혁신위는 혁신안을 만들어서 당원 당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혁신안을 짜기 때문에 네. 다음 당대표가 뽑힌 다음에도 혁신위 활동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합쳤다라는 것은 혁신 활동도 다음 당대표가 뽑힐 때까지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친박 진영에서는 만약에 다음 전당대회에서 이 당권을 장악할 그 뜻이 있었다라면 네. 당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혁신위까지 이제 해체시킬 수 있는 어떤 뭐 절차적으로 유리하게 좀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새누리당 정치를 보면 눈에 띈 특징 하나가 출석률이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전국 상임위도 그랬고 어제 본회의도 그랬고 오늘도 또 그랬네요. 전 차장,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불참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서청원, 최경환, 김정은, 유기준 의원이 친박. 김정은 의원을 과연 친박으로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정책위장을 했으니까 친박으로 네. 분류한다면 그 네 사람이 불참했고 비박에서는 김무성, 그다음에 조경태, 그리고 김재경 의원까지 이렇게 7명의 중진 의원들이 불참을 했는데 네. 물론 뭐 최경환 의원이나 서청원 의원이 불참한 것은 만약 두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의견을 낼 경우에 또다시 이 친박이 좌지우지한다. 비대위 혁신의 구성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을 들을까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고 네.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에는 어쨌든 총선 책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에서 또 들어가서 본인의 주장을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웠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어쨌건 김무성 전 대표 오랜만에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나왔는데 어제 이제 뒤풀이 자리가 있었다면서요? 예. 참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데 여당이나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 끝나자마자 가서 만찬하고 회포 풀고 술 한잔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뭘 한 게 있다고 이렇게 바로 술 먹으러 달려가느냐 이렇게 비판도 있는데요.
어쨌든 김무성 전 대표가 회식을 하면서 참패로 참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러면서 네. 왜냐하면 내가 죽일 놈이다.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탓을 했다고 합니다. 저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당 대표로 선거를 졌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잘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제 본인이 끝난 날 바로 가서 저렇게 했다는 것은 네.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좀 있더라고요. 네. 자, 일단 뭐 친박의 거의 돌격대장 역할을 해왔던 김태형 의원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가 어느 한 상가 자리에서 만났는데 서로 잘못했다 주고받기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비박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전 대표가 이 친박의 그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는 김태형 의원에게 네. 좀 조용히 있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조언을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김태형 의원이 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시인하는 듯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오히려 그 서로 잘못을 탓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지 그냥 정치적 수사로만 저렇게 하고 있는 건지 네. 그 진심은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죽은 뭐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일견 아름다워 보입니다만 사실 이 밑에 흐르는 그 저변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아주 깊고 빠른 물살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할지 모르겠는데요. 자,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 마지막 열린 날인데 그 장면 소개해드리자면 의원들이 만감히 교차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데 사진 촬영이 열심히네요. 사실은 이제 못 올 때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지 저렇게 다들 찍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참석률을 더 높이고 또 법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검토한 뒤에 기표기를 눌렀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많이 씁씁하고요. 서로 또 저렇게 찍어주기도 하고요. 네. 위에 방청객에 있는 아마 방청객들은 저걸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조금 한심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이른바 쫑파티라는 걸 했는데요. 역시 김종인 대표를 제외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김종인 전 대표를 향한 묘한 날카로움이 느껴집니다.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반드시 말 좀 통하는 대통령을 만들자. 정권 교체를 위하여! 위하여! 우리 당의 구호 오직 민생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인 닮아가네, 네? 김종인 닮아가네. 누구? 김종인 저 대표 말이야. 아, 예. 그분이 오직 경제 민생만 하되. 더불어민주당 오직 민생! 감사합니다. 거긴 오직 셀프지 뭐지. 오직 셀프. 아, 형님. 형님. 술잔을 높이 들어라 자, 오직 셀프지. 이 얘기는 유인태 의원이 김종인 대표한테 좀 섭섭한 마음을 표현한 거로 봐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저 자리가 그냥 쫑파티라고 그러는데 저 네. 말을 왜 했을까요? 셀프 지금 생각나는 사람은 김종인 대표 셀프 비례대표 공천 아닙니까? 네. 그건데 그걸 갖다 유인태 의원이 사실 처음에 이렇게 정리 차원에서 후보로 안 됐지 않습니까? 아예. 낙천했죠. 네. 그때 섭섭한 마음을 네. 그때는 쿨하게 이야기한 것 같더니만 아직도 네. 가지고 있네 보니까요. 뒤끝이 좀 남아 있겠죠. 있겠죠. 네. 그리고 어제 그 원혜영 의원 그 자택에서 저런 쫑파티를 했는데요. 경기도 부천에 있는 그렇습니다. 자택이죠. 근데 이제 사실 저거는 쫑파티의 의미도 있고 네. 또 이제 그 20대 원구성을 할 때 네. 원혜영 의원은 지금 국회의장으로 나서려는 채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전 선거운동의 성격도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국회는 문을 닫았고요. 과연 20대, 19대는 최악이라고 했지만 뭐 어느 국회가 최악이 아니었던 적이 없죠. 계속 한 단계씩 내려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20대 국회 이제 새로운 문을 열 때가 됐습니다. 자, 정치 얘기 여기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성원 변호사님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고 다음 편을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